지금 보면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데가 어디냐면, 여러분 여기 지금 영종도 아시죠? 네. 인천 경제자유구역 하면은 영종지구, 그 다음에 청라지구, 어디입니까? 송도지구죠? 네. 네. 그래서, 자, 잘 보세요. 이 영종지구, 송라지구, 송도지구, 청라지구를 보게 되면, 인천에서 서부권에서 어떻습니까? 개발이 가장 신시가지로 엄청나게 개발됐죠? 왜 개발됐습니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일하기에 너무나도 좋아져요. 여건이라든지 땅을 값싸게 공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적인 부분들도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건만 갖춰진다라고 하면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곳이 경제자유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경제자유구역을 설정을 함으로 해서 그런 기업들을,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 그러니까 세계에서 많은 어떤 큰 기업들을 유치함으로 해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된 데가 어디냐면 인천이에요. 인천 경제자유구역 어떻습니까? 송도,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청라, 그 다음에 영종지구. 지금 아시겠지만 영종지구는 인천국제공항이 들어가 있죠? 네. 인천국제공항이 들어감으로 해서 예전에 쳐다보지도 않았던 영종도에 있는 영종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엄청나게 변화의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지금은 카지노까지 들어가서 카지노까지 해서 개발하고 있죠? 네. 카지노까지. 그렇기 때문에 영종도하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송도 신도시 가보시면 깜짝 놀래요. 이 도시가 우리나라 도시인가? 할 정도로 깜짝 놀랍니다. 왜냐면 글로벌 기업이 글로벌 도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는 지역들을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 지역을 가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지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기업들도 유치가 되고, 대단한 건물들도 속속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땅값도 비싸고 아파트 값도 되게 비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장 성공한 사례, 현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천 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된 영종, 송도, 그 다음에 청라지구 이 부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지구로 지정이 된 게 한 4천만 평 정도 돼요. 여러분 4천만 평 정도 규모면은요, 작습니까 이게? 4천만 평 정도 규모면은요, 여러분들 동탄 신도시 있죠? 동탄 신도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합쳐가지고 1000만 평이에요. 그러니까 동탄 1, 2 신도시를 합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도 4배가 더 큰 규모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볼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그 도시가 한꺼번에 개발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공급이 많았죠. 공급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졌죠. 그죠? 그러다 지금은 다시 올라가고 있죠? 되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상당히 이제 성공한 사례가 있고, 또 지금 지금 이 서울권에서 가까운 지역을 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어디입니까? 경기권에 보면 여러분들 평택 있죠? 네. 평택 있어 없어요? 평택에 보면 포송지구 있죠? 네. 네, 포송지구가 바로 황해경제자유구역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된 이 지역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뭐냐면 항만이 들어가 있거나 또는 공항이 들어가 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만과 공항을 껴 있어야만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경제자유구역. 자, 경제를 어떻습니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존이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오고 글로벌 기업까지 들어가야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입과 수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항만이 있어야 되거나 또는 뭐가 있어야 돼? 공항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분들이. 그러니까 항만과 공항을 끼고 있어야 된다. 경제자유구역은.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지금 아까 인천 경제자유구역 부분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인천항이 있죠? 인천항이 있고, 그 다음에 영종공항이 있죠? 국제공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음으로 해서 탄탄하게 밑받침을 해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평택에 보면은 평택 포승지구 안에는 뭐가 있냐면 평택항이 있습니다. 평택항. 이 평택항 하면은 엄청 대단하죠. 사실 이 평택항 하나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 평택이 이렇게 크게 도시가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택항이 들어가면서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됐고,
수출과 수입이 진행이 되면서 이 평택이 지자체가 어떻습니까? 세수가 많이 확보가 되고 그러므로 해서 또 그 세수를 다시 재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평택에는 기업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 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본 SOC 사업 이런 부분들이 많이 깔리면서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됐죠. 그러면서 평택이나 오늘날의 평택을 만들어줬고 지금 현재 평택하면은 경기권에서는 땅값이 제일 비싼 동네 예?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냐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된 평택 항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택은 황해 경제자유구역 안에 들어가고요. 평택항과 그리고 옆에 포순지구 그리고 현덕지구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현덕지구는 중국에서 대거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대거 투자가 이루어져서 현덕지구하고 지금 현재 포순지구를 지금 현재 개발에 대한 어떤 속도가 상당히 지금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또 이어서 삼성이 또 들어갔잖아요. 그쵸? 삼성이 이번에 고덕 신도시에 대거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포순지구 개발이 훨씬 더 지금보다도 개발이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있다?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지금 보면은 지금 성공한 사례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인천국제공항 또 지금 좀 내려간 인천 경제자유구역 그다음에 현재 평택 그죠? 황해 경제자유구역이죠? 그리고 나서 또 지금 보시면은 먼저 지정이 된 지역이 어디냐면 부산 진해. 여러분들 부산 진해 여러분들 볼 거 없어요. 가보세요. 난리입니다, 난리. 진해는 어떻습니까? 뭘 끼고 있냐면 김해공항이 끼고 있죠. 이번에 김해공항 확장하기로 발표가 됐죠? 그러니까 부산에 어떻습니까? 이 부산 진해에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는 데는 뭐냐면 부산 신항에 들어간 데예요. 부산 신항을 기점으로 해서 주변 일대를 어떻습니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탄력을 받고 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영종도만큼이나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개발에 대한 탄력이 된 지역이 부산 진해이다. 그래서 부산이라고 하는 신항만과 더불어서 현재 김해공항까지 끼고 있어서 우리 여기 인천으로 따지면은 부산항과 거기는 인천항이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는 어떤 김해공항 있죠? 김해공항 국제공항으로 해서 어떻게 확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영종공항처럼 똑같은 케이스가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 진해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광양만권에 또 있어요. 광양만 여러분들 저 며칠 전에 제가 여수에 대한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광양만은 여수하고 광양하고 사이 같이 있는 동네예요. 여수 옆 동네가 광양이에요. 광양. 응? 광양은 뭘 끼고 있습니까? 거기도 광양항을 끼고 있죠? 맞잖아요. 광양항을 끼고 있고 또 뭘 끼고 있어요? 여수에 여수공항을 끼고 있죠? 그러니까 여수공항과 광양항을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개발이 된 게 여기다. 그래서 처음에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2003년도에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부산 진해 광양만권 요거는 2004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양만하고 지금 부산 진해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이 많이 진행이 돼서 현재 그 주변의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된 게 2008년도예요. 2008년도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된 건 앞으로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지금 2017년도니까 8년 전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그러므로 해서 지금 현재 평택이 그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서 지금 가파른 상승세를 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평택이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이어서 뭐가 됐냐면 대구, 경북, 그 다음에 새만금, 군산 이렇게 됐습니다. 대구 경북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새만금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된 데가 어디냐면 군산에 보면은 그 군장산업단지하고 군산에 보면은 새만금 그 산업단지 있죠? 그러니까 산업단지 쪽하고 지금 보안 쪽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관광단지 있죠? 관광단지 쪽. 그 다음에 고군산군도의 관광단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이 진행이 된 지역 위주로 해서 지금 군산 같은 경우는 군산 새만금
그 새만금 거기 지금 새만금 뭐죠? 새만금권에 들어가 있는 그 지역은 현재 개발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고 그래서.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 여기 관광 레저 개발되는 이 지역 있죠? 이 부하권 있죠? 여기도 그래서 바다를 빨리 매립을 먼저 한 거예요. 바다를 빨리 매립을 해서 거의 매립의 거의 한 90% 정도가 매립이 다 된 겁니다. 그 부분들이. 그리고 CC 아미도로 연결되는 그 연도교 있죠? 네. 연도교도 벌써 개통이 돼서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됨으로 해서 개발에 대한 속도감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 거기에 더불어서 뭐가 있습니까? 새만금 개발 청사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많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여기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이 들어가 있고 새만금 개발청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는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 보장될 수밖에 없다. 이 지역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된 데가 어디냐면 동해안권하고 충청북도권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왜 이번에 지정이 그렇게 되냐면 자, 대한민국 전 국토의 균형 발전화 차원에서 이번에 충청북도 쪽에 하나 둔 거고 그 다음에 강원도 쪽에 하나 둔 거예요. 왜 예전에 없었죠? 자, 보면 경기도권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인천에 있잖아요. 그죠? 인천에. 그 다음에 화계경제자유구역은 물론 평택이긴 하지만 충청남도하고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 어떻습니까? 지금 인주 쪽하고 송악 쪽하고 당진권 있죠? 이쪽하고 연계가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충청남도권에는 그렇게 보강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제 전라도 있죠? 전라북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뭡니까? 새만금 있죠? 새만금 자유구역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 쪽은 또 뭐가 들었습니까? 여수 쪽, 그죠? 여수하고 광양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양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구 쪽, 경상북도 쪽, 그 다음에 경상남도 쪽은 부산 진해죠. 그래 부족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충청북도하고 강원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원권하고 충청북도권이 이번에 지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원권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현재 지금 영동고속도로 쭉 타고 가다 보면 동해고속도로하고 만나요. 동해고속도로 만나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 남쪽으로 내려가는 게 어느 쪽으로 하냐면 동해 쪽으로. 동해 쪽 내려가다 보면 옥계RC라고 있어요. 옥계RC가 있고 망상해수욕장 가보셨나요 혹시? 네. 망상해수욕장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끝으로 동해 쪽에 보면 부평사업단지를 개발함으로 해서 요 세 개, 그러니까 옥계, 망상, 그 다음에 부평사업단까지 연결이 되는 요 라인들을 현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서 현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충청북도 또한 여러분들 보시면 충청북도 여러분 충주 아시죠? 충주 충주권에서 보게 되면 어디로 연결되냐면 현재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타고 쭉 내려가시다 보면 감곡IC라고 있어요. 감곡IC. 혹시 감곡 들어보셨나요? 네. 감곡이 충청북도예요? 경기도예요? 혹시? 충청도요? 네. 잘 아시네요, 그죠? 금방 살아요. 금방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천하고 경계선이잖아요, 거기가. 응? 저기 장호원하고 이천시가 장호원이에요. 그래서 장호원하고 이렇게 경계점에 있는 지역인데 감곡IC에서 내려서 38번 국도를 타고 가다 보면 어디냐면 충주시 가근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가근면에서 가근면에 에코폴리스가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청주권 있죠? 청주 여러분들 보시면은 바이오단지가 들어가는 지역 있죠? 바이오단지가 들어가는 지역하고 최근에 충청권에 뭡니까? 청주공항 있죠? 네. 청주공항 바로 옆에 보면 에어로폴리스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는 이렇게 세 군데가 지정이 됐죠. 세 군데. 그래서 충주 쪽에 가근면 쪽에 에코폴리스, 그 다음에 청주 쪽에 청주공항 옆에 에어로폴리스. 지금 그리고 바이오단지 이렇게 세 개가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강원권에서는 옥계 쪽, 그 다음에 망상, 그 다음에 부평 이렇게 해서 개발되는 거 강원권 경제자유구역 이렇게 지정이 최근에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전 국토가 각 도별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제4차 국토 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균형발전화에 대한 어떤 목표를 이루게 되는데 그 시발점은 어디였다? 여러분들 인천 경제자유구역이었다.
알겠죠? 그래서 인천 경제자구역이 당연히 시발점으로 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먼저 상당히 속도감이 빠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어져서 뭐냐면 부산진해하고 광양만권. 그러니까 부산진해 광양만권도 이어서 상당히 개발에 대한 진척 속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황해와 대구, 경북, 그 다음에 새만금, 군산까지 연결되는 이런 지역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현재 급부상하고 있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 앞으로 개발될 지역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강원권에서는 옥계, 망상, 그 다음에 그 동해 쪽에 보면은 평 산업단지 그 주변 일대, 그리고 어떻습니까? 충청북도에 보면은 충주시 가금면, 그 연결되는 청주 쪽에 보면은 청주공항 옆에 여로폴리스 들어가는 지역, 그 다음에 바이오 단지, 이렇게 해서 이런 단지 위주로 해서 앞으로는 개발이 유도가 되고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구역 청사가 들어갈 정도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데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근데 새만금은 뭡니까? 새만금 개발 청사까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새만금 청사까지 들어갈 정도면은요, 이거 개발에 대한 의지가 100%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성공이 보장되는 곳이다. 여러분들 머뭇거리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정말 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된다라는 관점에서 새만금을 바라보셔라. 응? 그러면 지금처럼 저평가가 된 시절도 없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똑같아요. 예전에 새만금 개발, 이게 새만금 개발에 경제자유구역이 들어갔던 여러분 영종도 있잖아요. 영종도 이거 새만금 이거 그 경제자유구역이 들어가기 전에 가보면 있잖아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알겠어요? 그 뭐가 있었어요 거기? 응? 땅값도 거의 없었고 거기 조도 안 가졌던 땅입니다. 응? 근데 거기로 해서 어떻습니까? 다리가 놓였어요 안 놓였어요? 다리가 놓이면서 영종도로 연결되는 다리가 놓이면서 영종도가 엄청나게 국제공항이 들어가면서 개발이 다 됐죠? 그러면서 지금도 땅값도 비싸지만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루들이. 그러면서 그거를 국제공항을 보존을 해줄 수 있는 지역을 어떻게 됩니까? 청라지구하고 어떻습니까? 여기에 송도지구를 지정을 해서 같이 보완을 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잘 보세요. 자, 송도지구도 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죠? 그러니까 경제자유구 지정이 됐다 보니까 자, 송도를 보면 어떻게 돼요? 영종국제공항까지 연결되는 다리가 없었어요. 알려요? 네. 그 인천 이대교 아닙니까? 그게. 자, 영종도로 들어가려면은 영종도로 들어가는 그 어떻습니까? 고속도로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생겼어요? 송도에서 들어가는 고속도로 하나 더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왜 만들었겠습니까? 거기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하기 때문에 영종도하고 연계를 하기 위해서 그 거리가 엄청나게 길어요. 그것도 그거 개발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돈 투자해서 어떻습니까? 돈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들 다리를 그렇게 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놓다 보니까 영종도 개발과 함께 송도 신도시가 어떻습니까? 점점점 개발이 탄력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걸 여러분들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경제자유구역이 들어가면 그 후에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얘기는 나옵니다. 항상 뭐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뭐가 된다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이제 보면은 두 개가 항상 같이 공존을 해요. 근데 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사례를 들어본다라고 하면 경제자유구역이 들어간 지역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안 많다? 많다라고 하는데 나 포커스를 두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순서가 있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 이미 인천국제공항을 끼고 있는 영종, 송로, 청라는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거기는 이제 투자의 대상이 아닙니다. 거기는 어떤 대상이냐면 땅을 말하는 거야. 건물이 아니라 땅은 지금은 어떤 투자 대상이 아니라 실수요의 대상이 됐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데가 어디냐면 부산 진해 광양만권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개발이 됐죠. 가보시면 개발됐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여기도 실수요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데가 이제 황해, 그 다음에 대구, 경북, 새만금, 군산권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시점입니다. 지금 현재. 알겠죠? 네. 지금. 그래서 황해 같은 경우는 이제 평택. 그러니까 평택 쪽에 지금 돈이 몰리는 거예요. 평택에 땅에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겁니다.
응? 왜?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이라든지 이런 주변에 있는 인천경제자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산 진해처럼 앞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투자 수요가 꾸준하게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 그 다음에 이어서 되는 게 새만금 군산 아닙니까? 새만금 군산도 어떻습니까? 여기 평택, 평택경제자구역만큼 어떤 개발된 탄력성은 받진 않았지만 그거를 능가할 수 있는 지역이면 틀림없다. 그래서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미리 가서 투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응? 이곳은 성공이 보장된 곳입니다. 여러분들. 머뭇거리지 마시고 고객들 투자하라고 하세요. 알겠죠? 네. 제가 10년 후에 5년 후에 김 사장이 말씀 여러분들한테 말한 부분들을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쯤 되면은 어떤 얘기 나오냐면 맞아. 지금 현재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 이미 다 돼서 실시로 얘기하잖아요. 이제 5년 10년 후면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새만금은 이제는 투자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땅이죠. 한마디로 해서 땅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실수요의 대상이 됐습니다. 라고 10년 후에는 제가 만약에 일을 하고 있다라면 그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응? 그 얘기를 하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투자 대상이 땅의 투자 대상이고 땅이 앞으로 가파르게 올라갈 요소를 띠고 있는 이 지역 새만금권, 대구, 경북, 지면제, 황해 이쪽은 지금 투자의 대상이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투자해도 실패할 확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맨 마지막에 지금 보면 동양권과 충북권이 지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정이 돼서 몇 군데 지정이 시작되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죠? 여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할 곳이라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네. 앞으로 그래서 기회비용을 잃지 않는 한 여기도 앞으로 투자할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